네. 지금 미분 활용 속도, 활용과 속도와 속도 운동이죠. 예, 도함수의 활용 3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누차 얘기하지만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다음 방부등식의 활용 이렇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다. 다항함수의 그래프 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6번까지 이 골자 설명을 했고, 너희가 이제 내신에 나오든 모의고사에 나오든 약간 버거할 만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fx가 일단 별로 안 예쁜 모양으로 있습니다.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더하기 10x.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냐? 당연히 모르죠. 저런 2분의 얼마의 분수계수는 잘 볼 일이 없는 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분의 1이나 여기 뭐 상수항이 없으니 x로 묶어보자. fx는 2분의 1 x 같은 걸로 묶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0 정도? 예. 그래서 이걸로 인수분해해서 얘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우리랑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 질문을 봐야지. 여기 보면은 fx 있고 더하기 절대값인 fx 더하기 x 있고 그리고 는 6x 더하기 k의 서로 다른 실근. 여기까지 읽으면 방정식처럼 보이죠?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방정식 맞아요. 방정식 맞긴 맞는데,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실근이 얼마냐, 무엇냐, 어디에 생기냐가 아니라 몇 개냐, 존재하기는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건 방정식 문제인데 그래프 대 그래프로 파악을 하려는 거다. 등호를 가운데 두고 두 개의 식과 숫자를 두 식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가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은 얼마인가? 그걸 구해서 모두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내가 이 절대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생기고요. 첫째 눈에 띄는 게 절대값이니까, 아이씨, 그 절대값만 보였다 하면, 아이씨, 나랑은 관계없는 문제, 이렇게 하기 쉬워.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잘 처리했다고 봅시다. 그럼 절대값을 잘 처리했어. 이제 나는 절대값 별로 무섭지 않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다고 쳐도, 만약에 니네가 이 그래프 vs 이 그래프의 구도로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있잖아? 마음을 먹으면 왼쪽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응? 그냥 뭔지 모르니까 맘대로 그렸다고 쳐봐. 그 다음에 너희가 만나게 할 그래프가 누구냐면 기울기가 6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이에요. 6x 플러스 k. y는 6x 플러스 k. 그러면 이렇게 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뭐 이럴 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얘를 잡고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러면은 0개고요. 이렇게 하면 0개고요. 여기 접하는 순간 1개고요. 지나가는 순간 2개인데 드드드드드드 가다가 여기 만나는 순간 하나, 둘, 저 위에 올라가서 3개고요. 요 막간의 사이에 4개짜리 구간이 좀 있을 거고, 또 접하면서 빠져나가고, 막 이런 걸 다 세야 돼, 이런 걸. 이게 할 짓이냐고. 이게 할 짓이 아니라는 거지. 얼핏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를 만들되 우리가 파악하기에 조금 더 나은 상태. 그러니까 설사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얘를 f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x에 마이너스 6x까지 이렇게 넘긴 다음에 는 k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는 k. 그러면 어차피 고생하는 거, 절대값 푸느라 고생하는 거 마이너스 6x까지 고생하고 얘가 어떻게든 그려졌다고 하면 거기다가 가로줄 k를 그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건 4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요딴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만나게 하는 이 K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그 범위를 찾는 문제로 가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이 미분은 최초의 설계가 잘못되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들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을 고생한 다음 그리고 틀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작전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죽어가는 거. 자, 그래서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 마이너스 6x 대 k의 관계로 갈 거다. 그러면 요만큼을 gx라고 할 건데요. gx. gx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는 게 함수가 있는 전체에 쳐진 게 아니라면, 전체에 쳐지면 밑으로 내려간 걸 접어 올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간 어느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별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벗기는 거야. 그러니까 fx로 그냥 나가면 2fx-5x가 되는 거야. 단 fx 플러스 x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요. 이 절대값의 안쪽이 양수가 되면 절대값을 그냥 벗기는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 7x가 될 때가 있다. 마이너스 7x. 뭐 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로 나간 거죠. 그러면 fx 마이너스 x는 서로 지워지고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6x를 합쳐서 마이너스 7x가 되는데 이게 언제냐?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을 때. 심플한 거야. 아주 기계적으로 쓰면 이렇다는 거지. 물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죠? 마음에 안 드는 거. 이 뒤에 내가 어떤 함수로 하겠다라는 조건은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부등식, 즉 정의역이 들어와야죠. 정의역이. 정의역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x가 뭐보다 크다, x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하겠어요. 그걸 fx 더하기 x가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냐를 파악하는 뭐랄까 문제풀이 중간에 한 편이 있어야 된다고. 한 편. 소설이나 만화 읽을 때도 잠깐 회상씬 갔다 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한 편.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x 더하기 11x예요. 이게 언제 양수가 되냐라는 질문이고 2분의 1 x로 묶어볼게요. 별거 아닌 얘기라 깜짝 놀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2입니다. 그럼 보통 뭐가 이제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려고 할 텐데 그때
0을 통과하는 거 하나는 확실하죠. 확실한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b제곱 998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8 이렇게 하시면 음수가 나와요. 이 뒤에 있는 2차 함수에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판별식이 음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2차 함수에서는 실근이 안 나오고 항상 양수라는 뜻이죠. 이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얘기하면 x축 위로 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이 3차 함수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x축을 두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3차 함수가 0 외에는 x축과 다시 만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요. 그 말인즉슨 0의 왼쪽으로는 마이너스고 0의 오른쪽으로는 플러스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한 편이에요. 한 편. 그러니 자, gx를 다시 똑바로 써볼게요. 2배의 fx 하면 여기 2배, 2배, 2배 하는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20x 20x에 마이너스 5x니까 더하기 15x 하시고요. 네, 그러한 모양이 언제 되냐? 인마가 x축보다 높이 있을 때인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높이 있는 영역이 0보다 오른쪽일 때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리고 아래는 마이너스 7x가 되는데요. 예, 그건 당연히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됐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적이 딱 한 가지죠. 뭐냐? 요 녀석을 잘 그리기. gx를 잘 좌표평면 위에 꽤나 정확하게 잘 그리기. 잘 그려서 거기다가 k라는 상수함수를 짝대기를 갖다 대고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를 세일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딨나? 자, 해봅시다. 그만할까?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그냥 니네가 하면 되는데 이거 g'x 구해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 되고요. 다시 쓰면 3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6 5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1과 5는 모두 다 양수 쪽에 있는 애니까 극대극소가 다 y축 오른쪽에서 생기는 애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7 이거는 직선이란 소리니까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 내가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값들이 뭔가를 먼저 정리해서 써보시면 g 0은 얼마인가? 경계값이죠. 경계값. g0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다 0, 0, 0, 0 넣어보면 0 나와요. 아, 이거 원점 지나는 애네요. 원점 지나는 애고 그 다음에 극대값 g1 G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8, 7 나와요. 7. 그리고 G5 극소값. 극소값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5인가 이거 계산은 생략합시다. G5 넣으면 마이너스 25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로 완성. 이걸로 완성. 여기에 0의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7x 이렇게 마이너스 7x라는 직선 그리고 0의 오른쪽으로는 7이라는 극대값과 쫙 내려가서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극소값, 여기 7이라는 극대값, 대충 비례 안 맞게 그렸어요. 상관없어서 그래.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 짝대기를 놓고 이걸 잡고 오르락내리락 해보면, 예, 이 K가 음수로 내려가면 교점이 희원아 몇 개야? 2개. 그럼 언제부터 4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0보다 클 때. 0일 때는 몇 개야? 3개니까 올라가야지. 그지?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4개야. 4개고 마지막으로 4개가 되는 순간이 요쯤. 그리고 이제 딸깍하고 올라가면 7이 되면 다시 3개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태라는 건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K는 0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하며 그때의 K는 1, 2, 6까지 이거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1부터 6까지 더해주세요. 요런 문제다. 실질적으로는 거기 막 그 문제 풀이 공간도 없이 해결의 실마리 써주셨는데 그 긴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전달하면 그런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하나씩 들어보면 못할 것도 없어. 다만 우리한테 이런 절대값의 처리가 영 부담스럽다 라는 거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최고 차량의 개수가 1이고 뭐 이거는 사실 눈으로 이따가 뭔가 그리기 전까지는 눈으로 그러니까 한 방에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애는 아니죠. 이것도 높고 낮다의 의미예요. 0 넣어서 무슨 값 나오고 2 넣어서 무슨 값 나오고 그게 얘보다 커 이런 거 아니야. 높낮이에 대한 얘기예요. 높낮이에 대한 얘기고 그냥 여기서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인 거지. 1인 4차 함수. 그럼 이제 딱 떠올리는 것이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의 W 모양의 4차 함수를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돼요. 그러나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4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하면 완전 W 모양도 있지만 왼쪽 짝꿍댕이, 오른쪽 짝꿍댕이. 그나마도 궁뎅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뭉개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애, 이렇게 올라왔다 뭉개지고 올라가는 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줄비하게 있단 말이야. 4차 함수의 스펙트럼에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푸는 건데 여기 딱 그 다음 문장에서 읽자마자 땡큐 하게 되는 건 저걸 알고 있을 때 얘기죠. 아랫줄 좌측 하단 3, 4분면에 있는 문장 보세요. x equal a 대칭이라는 저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출제자가 말하기 싫어서 그 아랫줄이나 그 아랫줄 걸 내준다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로 시작을 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쓸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a 더하기 x equal f a 마이너스 x 라고 주거나 또는 f 2a 마이너스 x 라고는 쓰지만 실제로 너희 눈에는 여기 하나의 숫자가 보일 거야. 그걸 반을 잘라서 대칭이라고 니네가 알아서 말하는 거지. 는 fx 이렇게 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나 같은 말인데 이것은 fx는 x equal a 대칭 상태이다. 대칭 시켜라가 아니에요. 이미 지 모양이 x는 a라는 세로선에 대한 대칭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이 문장을 딱 읽으면 지금과 똑같이 읽어보면 fx는 뭐다? x는 2에 대해
대칭 그래프 상태이다 라는 문장을 준 거고요. 근데 그게 더군다나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는 더더욱 아니고 아니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좌우지간 요렇게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는 겁니다. 대칭이라는 거는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좌우 모양이 똑같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 여기다가 x는 2라는 이렇게 가상의 선을 긋고 그리고 이렇게 뭐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봤어요. x 이퀄 2에 대해 4차 함수가 극소의 위치나 높이까지도 똑같은 그런 대칭의 상태의 그래프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런 뜻이라고.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얘와 얘의 차이가 뭐 적게 나는 애도 있고 많이 나는 애도 있고 이 아이가 옆으로 더 가서 이렇게 벌어져 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거 다 뭐가 결정하는 거야? 계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3차항과 2차항과 1차항의 계수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이 핵심일 텐데 요게 아마 이제 고2의 수투와 고3의 수투를 가르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방정식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뜻. 일단은 fx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대값 씌워 넣고 는 일 할 생각하면 그건 꽝인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왼쪽이 그래프, 오른쪽이 그래프. 왼쪽이 그래프, 오른쪽이 그래프. 그래서 여기다가 y는 1을 이렇게 갖다 놓을 생각을 하시고요. y는 1을 갖다 놓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랑 만나게 한다. 얼마나? 몇 점에서? 서로 다른 3점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가정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싸움. 그리고 가정도 가정인데 일단 또 한 편을 해야겠네요. 또 한 편. y는 fx에 대해서 y는 f 절대값 x가 뭐 하라는 짓이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등수학 상 도형의 이동 여러 가지 그래프에 나오는 말이고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설명했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설명했고요. 그래서 제 영상 찾아보시면 절대값 그래프의 처리라고 해서 그 대표 케이스 중 2번째로 나오는 아이입니다.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게. x가 양수인 쪽을 그린 후 y축 데칼코마니 시켜라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뭐 요렇게 생긴 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버리는 거죠. 만 그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만 그린다. y축의 오른쪽만 그린다.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놓고 y축의 왼쪽을 지우고 그리고 여기다 물감을 잔뜩 칠한 다음 접었다 떼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기겠죠. 알겠어요? 그럼 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파란색으로 y는 f 절대값 x를 한번 그려보자.
승희야, 딱 10분짜리 약속이었어. 라고 하면, 예, 요 아이를 슬 지우고, 지금 이 그림이라면, 내가, 어차피 가정인데, 이 그림이라면, 요렇게 그려지고, 접었다, 엄마야. 접었다, 떼면, 이렇게 생기겠죠. 예, 요거랑 요거랑 높이가 같을 테니 요거랑 요거랑도 높이가 같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y는 1을 걸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y는 1이라는 게 꼭 얘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번에도 쫙 이렇게 생긴 애를 잡고 어디가 1이야 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 1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닿았을 때가 4개일 거예요. 교점이. 이거 많게는 8개까지 나올 걸로 보입니다. 8개. 요렇게 닿으면 7개겠죠. 이렇게 하면 6개. 이렇게 하면 4개. 이렇게 하면 2개. 근데 지금 내가 부른 숫자 중에 특징을 알겠니? 내가 부른 숫자의 특징? 뭘까? 빨리 발견해봐. 4개? 8개? 아이고. 8개? 6개? 4개? 2개. 전부 다 짝수죠. 전부 다 짝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는 3개라는 홀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유일한 홀수로 하나 나오는 게 요 꼭다리에 요게 딱 걸쳤을 때가 7개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좀 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보면 이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이 나와요. 왜 그럴까? Y축 대칭을 시켜놨으니 항상 근이 쌍으로 나오잖아요. 쌍으로. 그러니까 짝수일 수밖에. 근데 얘가 7개인 이유는 Y축이라는 애와 만나는 자리를 찝었기 때문에 그게 홀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홀수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이런 식의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그림은 아이고 이건 잘못된 가정이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를 깨닫게 하는 일종의 수순이고요. 일종의 수순이고 이제 그렇다면 3개를 만드는 데 힌트. 3개를 만드는 데 힌트는 어때야 하냐면 여기 x는 2에 대한 대칭을 먼저 그리되 분명히 내가 이쪽에서 뭔가를 걸면 이쪽에 똑같이 걸릴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3개밖에 안 나오려면 제일 적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 왜냐면 여기 2개 걸리면 여기 2개 걸리는데 그러면 벌써 4개잖아. 교점이. 그러니까 아예 y는 1을 그어놓고 시작할까? y는 1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어놓고 시작할게, 얘들아. y는 1을 그어놓으면 이 i와 이쪽에서 한 점, 이쪽에서 한 점, 결정적으로 y축 선상에서 한 점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여기서 요렇게 극대값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게 여기를 통과해서 올라가 버리면 다시 내려오다 또 걸치게 되니까 그럼 안 되고 요 녀석과 아슬아슬하게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애초에 x는 2대칭이라고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러면 4. 이 4인 자리에서 가서 이렇게 스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보시면 여기서 스친 애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스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y는 1 쫙 그어보면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 예, 이거를 W 모양의 4차 함수를 안 만들고 요 모양의 4차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친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세 개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어. 예? 그거는 오히려 말해주는 게 더 헷갈릴 것 같긴 한데 그걸 막는 조건이 이거예요. 0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낮다라고 말하는 게 얘가 이렇게 됐다가 바로 올라가는 애면 0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보다 높죠. 그걸 방지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녀석은 equal 1을 서로 다른 세식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려면 fx는 바로 요런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작 궁금한 건 지금 f예요. F. 그래서요. 자, 이제 요 모양을 가지고 fx를 만들어 냅시다. fx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걱정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밑으로 툭 떨어뜨려. 1만큼 툭 떨어뜨려. 그러면 0에서 한번 스치고 4에서 한번 스치죠. 그러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제곱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런 다음에 그 전체 그래프를 들고 위로 1만큼 끌어올리면 이게 완성된 fx예요. 그래서 극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으면 x에다가 2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9번은 그냥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 이거 무슨 뜻? 저기 있네요. 일사분면에 써있네요. 기함수라는 뜻. fx가 기함수라는 뜻이고요. 홀함수로 기억해도, 홀함수로 기억해줘도 좋다고 했어요. 다항함수 때 홀수차만 자신의 항으로 갖는 함수라고 그래서 홀함수이면 기함수 핵심적인 내용은 원점 대칭 그래프라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홀함수라는 거예요. 3차항하고 1차항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y는 절대값 fx vs y는 2라는 그래프가 네 점에서 만나야 한다. 네 점에서 교점을 가져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y는 2에서 연상되는 바와 이 절대값 fx,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는 거, 이건 너무 유명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연상해 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그토록 강조했던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할 한 녀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 2라는 숫자와 홀함수네 라고 하면 딱 이거. 얘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 둘. 여기가 원점. 그리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1, 그 높이는 2. 요 녀석이 1, 그 높이는 마이너스 2. 원점이 변곡점. 그리고 요건 마이너스 루트 3, 요건 플러스 루트 3. 여기서 연장하면 만나는 자리는 2. 외워달라고 부탁한 애죠. 그 아이의
0 밑으로의 부분을 접어 올린다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것도 이게 접혀 올라오는데 내가 여기다가는 그림을 지금 잘못 그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게. 예, 밑으로 마이너스 2 내려갔던 게 위로 플러스 2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로선을 쫙 그었을 때 4점에서 만날 방법은 하나, 둘, 셋, 4개라는 거예요. 이거에 아래로도 위로도 4개가 안 나와요. 4개 만들 유일한 방법이 요거다. 그래서 이게 y는 2가 되니까 아 이거 그거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답입니다. 외워두면 이런 것들이 연상되게 돼 있다. 요거는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진짜 오래된 문제예요. 진짜 오래된 문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능.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내주는 뭐 익힘책, 프린트, 수행 뭐 있잖아. 예, 그냥 인터넷에서 모의고사 기출됐던 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나와요, 항상. 그래서 좀 답답해서 너희가 또 질문을 하면 그때 이거 찾아봐라고 하려고 지금 설명할 거예요. 예.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 진짜 자주 나와. 보면 잘 들어보세요. 0, 1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1 어딘지 모르겠지만 을 지나가는 근인 3차 함수가 있대요. 이 3차 함수 위의 점 1,0이 있어요. 자, 대충 3차 함수를 하나 그리고 대충 1,0을 하나 찍을게요. 개요 파악을 위해. 그런 다음에 그 1,0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L이라 하자. 그래서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쫙 접선을 그었는데요. 네, 근데 L은 오로지 기울기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직선 L에 수직이고 P를 지나는 직선. 요게 사실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단어 하나로 표현되는 함입니다. 이 이름이 법선이에요. 법선이에요. 특히나 이과 애들은 법선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하 때문에라도. 법선. 접점을 공유하며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걸 법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법선이 이 원래 곡선인 y는 fx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이 밑으로 이제 잘못 내려가잖아. 만약에 1,0이 그 그래프가 좀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돼서 1,0이 여기 있다. P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법선이 어떻게 그어지지? 법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그럼 지금 보시면 fx와 딱 이 점에서 밖에 다시 안 만나죠. 또 너무 올라가도요.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접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법선을 그었어. 법선을 그었는데 예, 이거랑 법선 그었더니 이게 이 밑으로 위로 쓸고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다시 fx와 만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한 점 1,0에서 법선을 그었을 때 원 그래프와 다시 하나, 둘,
예, 셋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점을 만날 때에는 뭔가 특정 구간이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여기서는 A라고 받고 최고차항의 개수죠. X, X, AX니까 합치면 AX 3승이에요. 심지어는 저거 3차 함수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 때문에 이거 많이 맞아. 이게 원래 많이 틀릴 문제인데 별로 안 틀렸던 건 객관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요거 원천적으로 A는 0이 아니다를 구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A는 0이 아니다를 구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얘가 3차 함수라고 말을 했거든. 3차 함수라고 말을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AX 세제곱이면 그 A가 0일 경우 3차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0이 아니다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게 쓰이든 안 쓰이든 간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식으로 들어가 보죠. 별 작전 아니에요. 별 작전 아니고 나는 fx와 곡선 fx와 그리고 법선을 이렇게 연립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챙길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하면 얘가 법선인데 이 법선과 fx를 서로 연립했을 때 분명히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챙길 거예요. 그럼 A가 조건으로 나오겠지. 그러려면 fx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요.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1,0을 지난다 할 때의 지나는 한 점은 이미 갖고 있는 거고 기울기가 필요하죠. 예. 근데 법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로 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1이 돼서요. 1을 여기다 넣어보시면 1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0 돼요. 그러니까 1 집어넣은 A 플러스 1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법선의 기울기는요. 법선의 기울기는 인마에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놈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따라서 법선의 방정식은 y는으로 시작하면 되죠. 네. 직선이니까. y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나는 한 점을 해주면 되는데 그 지나는 한 점이 1,0이라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여기다 1 넣었을 때 y가 0 되면 되죠. 이번엔 희원이가 갈 차례구나. 타고 했어요. 지금 이 목적 처음에 설계했던 본 그래프와 법선의 그래프를 이렇게 등호로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을 밟은 거예요. 법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 방정식을 만들면 되죠. 방정식 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1 이게 fx고요. 는 요놈아 마이너스 a 플러스 1 분의 1 x 마이너스 1. 자, 이 3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했어요. 법선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근을 구할 건데요. 여기 x-1이 뻔히 보이고 여기 x-1이 뻔히 보이는데 이걸 풀어헤치면 그야말로 바보지. 그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만큼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만큼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풀어헤치지 마시고요. 넘기면서 x-1로 묶어주세요. 넘기면서 x-1로 묶으면, 얘네 둘이 곱해서 ax 제곱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해서 x 이렇게 되고, 상수항으로는 이게 넘어가서 x-1을 뱉고 남은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가 남아요. 됐죠? 여기서부터가 좀 힘들긴 한데 빠른 속도로 얘기할게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고, 이미 x는 1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x는 알파, x는 베타 이 두 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데요. 요 녀석에서 나오는데요. 요 녀석의 조건이 뭐가 되냐면 x equal not 1인, 그러니까 알파 베타 중 어느 쪽도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1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A를 구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판별식이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이 조금 문제긴 해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거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4a가 되고요. 그게 0보다 커야 한다는 요런 조건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분수 부등식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네? 분수 부등식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 플러스 1분의 4a가 일로 넘어간 거죠. 이 마이너스 달고 일로 넘어간 거죠. 1보다 작다. 지금 니들 마음 같아서는 a 플러스 1을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a 플러스 1이 1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a 플러스 1은 1을 올릴 수가 없고 양변에 a 플러스 1을 곱하는 건데, 그 a 플러스 1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부등호가 유지되지만 a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이 부등호를 그냥 놔둔 채 이쪽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하면 이제 이걸 그래프로 풀 겁니다. 그래프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B는 이렇게 해볼게요. B는 하면 이 B는 A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4 맞나요? 4A 더하기 4 마이너스 4 그렇죠. 이렇게 되는 유리함수가 돼요. 이게. 그럼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지 알겠죠? 우리가 유리함수를 다 까먹었거든. 다 까먹었거든. 얘가 A축과 B축에서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고 4를 점근선으로 하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 4사분면에 그려지는 분수함수고요. 분수함수고 거기다가 그 그래프가 1보다 아래쪽
낮은 a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이렇게 그어서요. y는 1을 그어서 요 그래프보다 낮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a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요게 이제 이거를 이제 는 1 해서 푼 거죠. 는 1. 는 1 해서 풀면 3분의 1이라고 쉽게 나와요. 핵심은 마이너스 1 왼쪽으로는 아예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과 3분의 1의 사이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원래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의 사이. 근데 원래 이렇게 푼 애들이 진짜 많아.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푼 애들이 진짜 많은데 정답은 뭐였냐면 정답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푼 애들의 99.9%가 맞췄어, 답을. 왜냐면 보기가 5개가 있었어요. 객관식이었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 없고 이게 있어요, 답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난 이게 나왔는데 하고 다시 살펴보니 이 조건이 있었던 거지. A는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0을 빼야 되니까 이런 답이 나오게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11번입니다. 우리 계속 지금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 집까짓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간에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조건을 읊어주고 니네가 맞게 분석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이때 기억과 니은은 이게 별게 아닙니다. 3차 함수라고 했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f 프라임 마이너스 3, f 프라임 3이 서로 높이가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2차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대칭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대칭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마이너스 3과 3에서 서로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높이가 같음은 바로 마이너스 3과 3의 한 중간에 자신의 대칭축이 있다는 뜻이죠. 그 대칭축은 0이고요. 0이고 따라서 점선이 아니라 엄연한 y축으로서의 이렇게 대칭축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x축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하면 제가 왜 이렇게 x축을 그었냐면요. 얘는 지우고 요건 지우고 왜 이렇게 x축을 그었냐면 제가 첫째 줄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안쪽에서 근을 가져야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극대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극소값이 생기죠. 그 극소값의 위치는 당연히 2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3차 함수를 또 여기다 별도로 그려본다고 하면 요렇게 생겼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인 거죠. 이 자리가 2인 거예요. 근데 이제 X축은 못 그어요. 아직 조건이 없으니까. X축이 어디 생길지는 모르고 적어도 Y축에 대하여 그 Y축 위에 변곡점을 놓고 대칭으로 생겼다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f'x는 x 이퀄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요 얘기죠. f'x인 2차 함수가 자신의 꼭지점이 x 이퀄 0에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 fx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두 개의 그래프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y는 fx고
하나는 y는 f인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f를 달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곡선이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f2라는 거는 2에서의 함수값, 요 높이를 f2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높이를. 예, 그러니까 y는 f2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수 함수를 뜻하는 거지. 네, 이렇게요. 상수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y는 f2. 그럼 y는 f2와 y는 fx 이놈이 몇 점에서 만나냐라고 했고 여기 한 점 중근, 여기 한 점 실근. 네, 이렇게. 그 실근의 위치도 정확하게 x 이퀄 마이너스 4일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요 간격하고 요 간격하고 똑같다고. 어찌됐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게 기억 니은은 별 얘기가 아니에요. 별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디귿 때문인데 여기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 될 텐데요. 여기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통과하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게 맞음을 만약에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한 바닥을 써야 돼, 얘들아. 한 바닥을. 확인도 어려워. 미지수 다 넣고 해야 돼서. 어려워요. 근데 절대 니네한테 이걸 시키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적어도 3등급 이상의 수능 기준 3등급 이상의 학생의 90%는 이 문제를 식으로 풀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좀 알고 있자고. 뭘 알고 있냐? 3차 함수의 개형 얘기 여러 번 했죠. 3차 함수의 개형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내가 좀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얘들아 3차 함수라는 게 평행처럼 보이냐? 평행 1을 두 개의 평행선에 대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죠. 반드시. 뭐냐면 여기 평행선과 fx가 다시 만나는 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점에서 평행선을 한번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평행선을 한번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접하는 점에서 평행선을 한번 그어 주시고 다시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y축과 평행선을 그어 주시면 지금 내가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서 인정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평행사변형과 고옆에 있는 애, 변곡점하고 자른 애, 고옆에 있는 애, 또 한 번 그 접점하고 자른 애, 그리고 여기 다시 닿게 자른 애, 이게 네 개가 합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합동이. 항상 평행한 두 비웃지 마. 네가 그래도 이렇게 잘 못 그려. 그래서 항상 합동이 돼요. 이게 항상.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장해 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x좌표가 나오는데 이 교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변곡점의 x좌표, 다시 또 한 번 접하는 접점의 x좌표,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게 등간격이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항상 등간격이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요 자리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다시 만나는 자리 아닌데? 이게 다시 네, 아무튼 예. 그리고 여기가 0이었죠. 여기가 변곡점 자리가 0이었죠. 0. 근데 그 두 개를 반을 딱 잘라서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접점과 변곡점 사이의 간격이 딱 정수 단위로 한 칸이기 때문에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요 자리, 다시 만나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1, 2, 두 칸을 가서 2에서 다시 만난다고요. 2에서. 그래서 이 자리가 2,F2가 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1, F-1에서 접선을 그었다 라고 하면 반드시 2,F에 가서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변곡점이 0이라서. 변곡점의 좌표가 0이라서. 그래서 이걸 3차 함수가 원래 그렇다라는 성질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를. 안 그러면 수식으로 들어가려면 말도 못하게 어려운 점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4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4. 예? 근데 얼른 변곡점을 찾아. 변곡점을 찾았더니 변곡점이 0이라는 거야. 변곡점이 0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이 그래프와 다시 만나는 점은 이 두 개의 간격을 두 번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얄짤팔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변곡점을 찾았는데 여기가 변곡점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 간격이 3이잖아. 그러면 3 더하면 2, 3 더하면 5. 여기는 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5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2대 1의 관계가 비단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그어버리면 요 점하고 변곡점하고 요 간격하고 극소 극대의 간격이 하나 둘 셋 된다. 이 2대 1을 많이 배웠잖아. 네, 이게 비단 X축과의 평행선이 문제가 아니고 접선이라는 거예요. 접선. 접선이면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나머지 한 칸, 1대 2라고 했는데 요 나머지 한 칸의 의미는 뭐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조금 전 그 녀석과 평행한 녀석이 나옵니다. 평행한 두 접선 얘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걸 쭉 연장하잖아요. 이렇게 연장하잖아요. 그럼 이 점이 여기서 뒤로 3만큼 간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게 교점이 마이너스 7이 돼요. 이게 3칸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나 합동. 요렇게 하면 이 네 개가 항상 합동이 돼요. 항상. 디귿번은 그 점을 바로 이용해야만 길게 풀지 않고 바로 참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듣기로는 잘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이번이 처음이고요.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2010년대 중반 문제였나? 일단 자이스토리 포함, 마플, 세로멘제, 마더텅, 기타 등등의 모의고사 문제집을 보시면 3차 함수 개형에서 항상 나오는 애예요. 기출됐던 이유로. 그 사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라는 게 전체 기출,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평가원에서 나온 전체 기출을 다 담을 수가 없어. 어떻게 다 담어? 지금 입시 역사가 몇 년인데.
6, 9, 10일에 수능 나온 거 하고 그 사이사이 간격에 서울시 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하나 못해 대구교육청 막 이런 것까지 교육청 문제를 모으면요. 그 책 한 권을 못 담아요. 그래서 결국 발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의미한 문제들을 발췌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개의 셀럽이 나오는 거예요. 셀럽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항상 유명한 애. 그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그 출제 조망에 있는 문제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유명한 애들.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듯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질문이 굉장히 시그니처 질문이죠. 이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에 말이에요.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절대값을 쳐서 그런 거지 저 절대값 안 치고 그냥 합은 바로 알죠. 왜냐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0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 실제 쓰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데 3차 방정식인데 이 녀석의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당장에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다예요. 이건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보자마자 이 차항 없네? 0. 세근의 합은 0. 근데 절대값을 씌워 놓은 게 문제죠. 절대값을 씌워 놓은 게 문제고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서술형 주관식을 대비해서 정해로 풀려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비교할 건데 그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좀 갈라 풀어야 되긴 해요. 근데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이다. 그러면 윗줄만으로 풀고 주관식이다. 서술형 주관식이다. 그러면 아랫줄까지 해서 풀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뭐냐? 이거 잘 보시면 우리랑 되게 친한 애예요. 어떤 식으로 친한 애냐면 y는 3분의 1배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죠. 그죠? 네.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극대를 갖게 하는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극소를 갖게 하는 자리가 1이다.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3분의 1이 없을 때에는 요 높이가 2고 요 높이가 마이너스 2다까지 외우라고 했어. 그런데 이걸 3분의 1배로 이렇게 실수배를 해놓으면 원래 2였던 애를 누르는 거죠. 3분의 1로. 그래서 이 높이가 3분의 2로 바뀌는데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K가 여기를 돌아다니며 알파, 베타, 감마를 만들 거라는 건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가 양수일 때를 한정 짓는 이유는 바로 알파, 베타, 감마의 부호 때문입니다. 부호. 누가 봐도 이 알파는 음수예요. 왼쪽에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이 베타는 음수예요. 왜 0의 왼쪽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감마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라고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양수음수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알파, 이게 마이너스 베타, 이게 플러스 감마라는 사실을 알고 꺼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K가 양수일 때를 가정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알파만 음수고 베타, 감마가 양수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K를 양수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디서 나오는 애냐면 이거 두 개가 등호 오른편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애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다른 말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다른 말로 플러스 감마가 되는 겁니다. 감마. 그러니까 감마 더하기 감마, 이 감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감마. 우리가 더하려고 했던 알파, 베타, 감마의 각각의 절대값의 합은 사실은 감마 하나만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감마 하나만 2배 하면 되는데 어디가 감마야? 이 K와 만나는 자리가 감마야. 그럼 K가 올라가면 감마가 커지고 K가 내려오면 감마가 작아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저 합의 최소값, 최대한 감마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감마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딱 루트 3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루트 3이 우리가 찾는 최소값 m이라는 거예요. 그거 제곱한 12가 답이고요. 이게 이제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해봐야 되는 이유 알겠죠? K가 양수일 때라고 해버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한 번 더 가서 하는데 사실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로 K 그어 보시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가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알파가 최대한 덜 도망갔을 때죠. 음수 쪽으로 멀면 멀수록 이 상황은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파 이게 올라오다 K가 0 됐을 때 마이너스 루트 3 자리에서가 가장 작은 값이라서 알파에다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어보시면 2 루트 3이 나와요. 이게 M 값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에 둘 다를 써야 되는 건 오로지 점수 따기 위함이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K가 양수일 때만으로 한정해서 풀면 된다. 어차피 K가 0일 때가 답이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얘 자체가 원점 대칭 그래프잖아, 여기. 그지? 그럼 거기다가 K를 걸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생기는 값의 절대값의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도 가운데 긋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늘 그렇지만 대칭성의 중심에서 답이 나오니까. 어떤 극단에서 나오지 어정쩡한 위치에서는 최대 최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변곡점에서 긋는다라고 그때도 그랬어. 이 문제 나왔을 당시도 많은 애들이 그냥 가운데를 그어서 답으로 해놓고 맞았다라고 한 애들이 꽤 있었어요. 네,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촬영은 15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도 됐지? y는 fx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하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고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그런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기울기를 고정하고 평행이동하는 직선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t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죠. y절편 t. t 때문에 변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마다 가정을 하고 있어요. 예, 기억번의 가정이 니은번에도 쓰이는 거 아니죠. 예, 기억번에는 fx가 x 3승이면으로 가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원점에서 요렇게 생긴 아주 유명한 3차 함수 fx가 등장을 하고요. 이거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교점의 개수를 슬슬 세보세요. 올라오면서 교점의 개수 하나 아무리 봐도 2개 이상일 가능성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 1개가 t의 위치와 무관하게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계속 생긴다. 따라서 그 교점의 개수를 함수 값으로 하는 GT라는 그래프는 상수 함수이다. 맞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이 가로축을 T축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T가 저 밑에 있을 때가 여기고 저 위에 있을 때가 여기니까 그 사이 동안 개수를 이 세로축에는 개를 써주면 되는데 개가 한 개라는 단위에서 요렇게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GT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그런 의미에서 오라야. 근데 이거는 fx가 어땠기 때문에? fx가 극대 극소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예,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인 그러니까 상상? 예, 상식적인 상상을 먼저 해보자면 3차 함수 보통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 예,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대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크게 그릴게요. 예, 자,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111111111 교점 개수 하다가 t가 어느 순간 딱 오면 짠 하면 2가 됐다가 그 위로 살짝만 올라가면 3이 되죠. 교점의 개수가 33333333332 하고 다시 11111 되는 예? 그냥 아주 구체적인 수치 빼고 그냥 가로축 T축 대략 그리고 세로축 또 대략 그리면 어딘가에서 11111 하면서 오다가 2로 올라갔다가 33333333 하면서 갔다가 2로 다시 내려갔다가 11111로 끝나는 딱 이 모양일 거예요. 이때의 T1과 이때의 T2가 바로 여기에서 접할 때의 Y절편, 그 직선의 Y절편과 여기에서 접할 때의 Y절편의 위치가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꼭 Y축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에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요 그림이 이렇게 요 그림을 비닐에다가 뜬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fx에 따라서. 그러니까 니은번은 뭘 질문하고 싶은 거냐면 야 상식적으로 말이야 3차 함수에 갖다 대고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값이 나오면 일단 나오기만 하면 접해서 2가 되는 애가 나오기만 하면 2와 2 사이에 반드시 3이 되는 t가 존재한다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2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한번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2개까지만 교점이 늘었다 다시 하나로 줄어드는 애가 있는지.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중간에 2인에 있고 2인에 있고 그 사이가 다 3이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반드시 지금처럼 이런 아이가 존재하느냐 하고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를 혹시라도 극값의 존재 유무? 그러니까 기억번과 니은번으로 낚는 거야, 얘들아. 기억번으로 이거는 뭐야? 극대극소가 없네? 상수함수. 이건 극대극소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 극대극소가 극값이 존재하는 것이 GT가 상수함수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나 보다 라고.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 이게 상수함수가 되냐? 예? 이게 GT가 상수함수가 되냐? 이렇게 불연속의 3가지를 가지는 애가 되냐의 차이는 뭐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 직선과 이 아이가 이거 아닌데 이 아이가 넘어갔다가 와서 만나냐의 여부인데 그 값을 가지더라도요 바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게 되면 상수함수가 됩니다. 변곡점을 딱 갖다 놓고 변곡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직선이요. 내가 이거랑 같은 기울기의 직선을 잡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하나 여기서 쓱 접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 이러면서 갑니다. 얘가 교점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더 서잖아요? 그럼 얄자로 잘 보여요. 이렇게 하나 이게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있어야 두 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fx가 극대극소를 갖냐 안 갖냐의 문제가 아니고 변곡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냐 크냐 그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나는 직선이. 아시겠죠? 그래서 D급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fx가 극값을 갖고도 충분히 GT를 상수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욕심을 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